남편 폰에 뭔가 문자가 왔어요. 띠릭. 부인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수민이 뭐 이런 식으로 떴는데 약간의 촉이 온 거죠. 문자에 이상한 내용들이 막 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밖에서 외도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블로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캠퍼스 커플로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20대 후반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뭐 야근을 한다, 회사 일이 바쁘다, 회식이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지만 뭐 그래도 뭐 승진을 앞두고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회식을 하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편 폰에 뭔가 문자가 왔어요. 띠릭. 부인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뭐 수민이 뭐 이런 식으로 떴는데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직장 동료나 뭐 그런 사람 같지도 않고 조금 이상한데 라고 이제 약간의 촉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몰래 뒤져본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뒤져볼 일이 없었죠. 그럴 이유도 없었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커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자에 이상한 내용들이 막 있고 또 과거 내용들은 또 막 지워져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죠. 약간 이상한데? 라고 이제 약간 감이 온 상태인데 조금 더 이제 증거 수집을 이제 한 거죠. 뒷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밖에서 약간 못된 짓을 한 거죠. 이제 그걸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외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일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뭐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래 그런 관계가 됐어, 그래 이혼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혼은 뭐 이혼 소송 통해서 다들 그렇게 하듯이 이제 하면 되는데 이 아내분은 이제 상간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례처럼 그런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뭐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불법행위를 남편하고 같이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일으켜서 이 아내한테 피해를 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손해배상을 해라는 소송. 그래서 청구하면 당연히 뭐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손해를 끼친 게 인정이 되면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상간녀 말고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사실 이제 잘못으로 따지면 남편의 잘못이 상간녀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보더라도 남편이 지급해야 될 위자료 액수가 상간녀가 지급해야 될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커요. 남편이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고, 하지만 상간녀도 당연히 잘못을 했죠. 뭐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결국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면은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 흔히들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성공 확률이나 실패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확률을 이걸 뭐 통계는 낸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실 소송을 했는데 위자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소송 진행이 조금 미숙했다거나 증거가 좀 부족했다거나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성급하게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흔히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증거가 확실한 게 없는데 그냥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먼저 소송을 먼저 탁 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렵겠죠. 그래서 증거가 뭐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증거들을 언제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지를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결과가 좋아요. 불륜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을 딱 제기하면 상간녀가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흔히 나는 잘못이 없다. 첫 번째, 잘못이 없는데 왜 잘못이 없냐? 네.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저 남자를 그렇게 같이 사귀었겠냐? 그래서 첫 번째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혼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 믿고 사귄 거다. 나도 속았다.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 저 남자가 분명히 나한테 이혼했고,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중이고, 네. 아니면 뭐 별거를 옛날부터 시작했고, 이미 부부 관계는 끝났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내가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뭐 이혼도 안 돼 있고 멀쩡히 같이 살고 있고 나는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맞아요. 되겠죠? 소송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울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그리고 파탄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막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막 별거 시작하고 한 이후부터 만났다. 네. 그런데 이 아내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이미 만나왔는데 그거를 이 아내가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왔다. 그 전부터 만나왔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 수집이 그럼 네.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증거 없이 들어갔다가는 아무런 성과 없이. 네, 상간녀가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깨갱하고 그냥 바로 기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증거 수집할 때 막 하시면 또 안 돼요. 좀 불법 자료 네. 수집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증거 수집할 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지금 외도하고 있다 남편이. 네, 증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남편 차에 네. 녹음기 설치한다. 해도 되냐? 불법일 것 같은데요. 녹음기는 불법일 것 같아요.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된 거를 취득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불법으로 녹음한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몰래 녹음기를 숨겨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건 불법이고 네. 그런 증거를 섣불리 소송에 냈다가는 고소를 당하고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수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흔히 하시는 거 흥신소, 네. 네, 탐정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뒤를 밟아서 내가 증거를 좀 수집하겠다. 그건 괜찮나요? 요새는 이제 잘못 뒤를 밟았다가는 이제 뭐 위치 추적에 관한 그 법이 또 있거든요. 그런 법에 또 위반된다거나 아니면 또 스토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도에서 뒷조사를 좀 해본다거나 하는 네. 거는 괜찮은데 조심할 사항들이 있겠죠. 안 들키면 되는데 네. 들키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고 어느 정도까지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증거 수집 행동에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증거 수집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